안녕하세요. 산무와 삼류가 있는 방송 김팀장 채권 주심 상담소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 하루를 쉬려고 합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가 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락산 매일 운동하러 가는데 오늘은 지금 새벽 4시 50분입니다. 오늘은 하루 쉬고 간만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김 팀장한테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몇천만 원씩 들어서 법인 판결 받고 저한테 의뢰하는 사건들이 정말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의뢰하시는 채권자들 입장은 상황은 이해하지만 법인 폐업됐거나 아니면 폐업 과정을 밟고 있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김 팀장이 이렇게 또 촬영을 합니다. 이게 법인은 법인격이라고 있어서 법인격 이제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나 같이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법인도 하나의 인격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자체가 폐업이 돼버리면은 돈을 대표이사 개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그 상황이 비트코인 투자를 법인에 했다거나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법인에 투자를 했다거나 근데 이제 그 투자금 회수를 못 받아서 이제 법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계약서를 법인하고 우리 채권자 개인하고 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법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실제로 김 팀장이 법인 조사를 해보니 법인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든지 아예 폐업된 것도 있고 그런 사건들을 지금 김 팀장한테 많이 의뢰를 해요. 이게 정말 난감하고 답답한데 일반 채권자들도 오직 답답했으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진행 다 해보고 김 팀장한테 노크를 했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은 주주가 1인 이상만 되면 돼요. 그 주주가 한 사람만 있으면 법인 설립해요. 그리고 납입 자본금도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0원으로 이제 법인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인은. 그래서 악의적으로 이 법인을 이용하는 실질적 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 대표들이라는 것은 법인의 등기상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대표나 이사나 이런 게 올라가지 않고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대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런 법인이 지금 현재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를 이미 폐업 과정을 밟거나 폐업이 된 법인한테는 주심을 못하겠죠. 개인 대표한테.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식 투자라든지 비트코인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해서 못하든지 이게 모든 일단 우선 1차적인 것은 채권자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준다거나 이게 이렇게 그런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게 본인 그 돈을 이렇게 유언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법인 자체도 없어지고 연락도 두절되고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 다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더 이상 또 진행이 안 되니까 김 팀장 같이 이렇게 신용정보회사 다니는 담당자한테 이렇게 녹화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 팀장은 실제적으로 법인이 폐업되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채권은 제가 상담 의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될 뿐더러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된다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난감한 지금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팀장 채권 추진 상담소는 산무와 삼류가 있는 방송이죠. 산무는 편집, 대본, 거짓이었고 삼류는 법과 원칙 그리고 계약이 있는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채권 추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채권자들이 법인과 계약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김 팀장이 이렇게 지금 오늘 또 촬영을 합니다. 원래 보통 새벽 5시에는 제가 수락산에 운동하러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운동을 포기하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조를 하세요. 김 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채권자들은 어떤 자기 투자나 또 나중에 돈을 보상해 그런 욕심에 빠져서 눈이 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와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 인물인지, 그러니까 실대표가 거주하는 곳이 본인 명의로 된 뭐 아파트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인은 설립이 언제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계약을 해서 법인이 없어졌을 때 이게 돈을 뭐 법인 대표한테 돈을 받을 수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뭐 법인격 부인을 하고 이런 소송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답답한 마음에 또 이렇게 두서없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권자들은 법인 투자를 하기 전에 본인과 잘 아는 저같이 이렇게 신용관리사, 김 팀장은 2006년도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증 합격했거든요. 이런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들하고 신용정보회사 다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 법인이 어떤 상황인지, 법인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법인에 투자했던 채권자분들 대부분 금액 1억 이상이 되는 금액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절대 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법인 대표한테 돈을 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법인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은 최소한 법인 대표한테 각서라도 하나 받을 필요가 있어요. 법인 대표에게 법인 대표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이름 적고 사인 또는 도장을 받으면은 그 각서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날짜 적고 기한이 넣고, 그리고 각서라도 하나 받아놓으면 추후에 법인 대표 개인 앞으로 소송해서 판결받을 그 여지는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런 각서도 없고 그냥 계약서, 채권자 개인과 법인과의 계약서만 가지고는 법인 앞으로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법인이 폐업됐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법인한테 그런 판결을 받으면 그럼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인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법인이 법인격이 있지만 정말 명확하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실제 개인이 움직임과 같이 법인을 운영했다면은 법인격 부인의 소송을 법인격 부인이 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법인격 부인 소송할 때는 사건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건명. 사건명은 원인 채권, 그러니까 원인의
내가 채권 채무가 어떻게 발생됐다는 그 원인 채권명을 따라야 돼.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라든지 이런 사건명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에서는 제가 여기 과거에 옛날에 블로그 제가 적어놓은 글을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신분관계를 청구 원인 1번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신분관계는 이렇게 이제 가족관계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중에 보정 요청서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로는 판사님께서 보기 쉽게 이렇게 박스 처리해 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놓으면은 좋아요. 그리고 법인격 부인의 핵심은 실제 지배의 목적은 그런 남용과 그리고 이제 외형상 보기에 개인이 실제적으로 이런 법인의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해서 형해화라 그러거든요. 그런 그 두 가지 정도를 좀 확인하면 되고, 지배는 이제 실질 오너는 뒤에서 이제 배후에서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 의사대로 하고 뭐 주주총회나 이사의 결정 없이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촌 이내 이제 그 어떤 친척 관계나 동일 거주자, 그리고 이제 근로관계 주식 보유자는 동일 주식을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국세기본법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은 이제 주주 명부가 있는데 주금 납입 증명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주주 명부하고 주금 납입 증명서 이제 이걸 확보해야 되는 게 또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주주 명부하고 주금 납입 증명서는 채무자 회사에도 있고, 그리고 또 간헐 등기소나 간헐 세무소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우리 제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 참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간헐 등기소로 이제 보통 주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명부와 이제 주금 납입 증명서를 보통 많이 이제 확인하는데, 요거는 이제 문서 송부 촉탁 신고서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보십시오. 피고 회사가 피고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법인격 배후에서 우리가 물으려고 하는 법인 대표나 실질 대표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증해야 된다고. 예? 그리고 법인격 부인은 법 조문이 또 없습니다. 이거는 민법 대원칙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게 다 밝혀서 법인격 부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김 팀장이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반 개인이 법인에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저한테 법인이 지금 현재 망가졌 법인 앞으로 판결을 받고, 그리고 지금 또 폐업된 법인인데 판결이 또 나왔고, 이런 채권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의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겠습니까? 응? 변호사 사무실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판결 받았는데 지금 현재 받을 가능성은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제 영상을 보는 채권자들 중에 법인의 투자를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하는 채권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윤에 눈이 멀어서 그 상대 법인을 확인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언제 설립되었든지, 그리고 법인의 어떤 신용 불량이 어떻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인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인지, 그리고 만약 실질적인 대표라면은 현재 거주지가 법인 대표의 실제 부동산에서 거주하는지, 이런 수십 가지 되는 법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같이 신용정보회사 다니는 채권 추심 담당자가 반드시 상의를 하세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뒤에 판결을 받으면 뭐하고 뭐 소송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미 폐업된 법인은 법인격 때문에 추심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김 팀장이 오늘 새벽 운동을 제가 포기를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예, 이거 반드시 참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채권자들이 요즘 저한테 의뢰를 많이 오는데, 제가 사건을 맡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며칠입니까? 2021년 5월 19일 현재 고려신혼정보 전국 추심팀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영업 직원이 아니고 제가 직접 채무자 조사도 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채무자 방문도 해서 채무자한테 직접 돈을 자금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 팀장이 이렇게 상담을 해서 가능성 없는 채권은 김 팀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채권 추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또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줬는데 내가 해소를 못했다 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김 팀장은 제 구독자에 한해서는 사항에 따라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채무자 조사비는 정당하게 신용정보회사에 선불로 주고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도 신용평가회사를 이용하고 그게 그 계약을 해서 자기들 돈이 나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받아야 될 채무자의 신용 상태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고요. 그러나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구독자에 한해서는 제가 상황에 따라 채무자 조사비를 무료로 해드리니까 우리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는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채권은 1억 이하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요. 이거는 제 향후 비전인데, 지금 제가 2004년부터 고려신혼정보에 저는 처음부터 추심으로 채무자한테 돈을 받는 그런 직접 모든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는 추심을 제가 2004년부터 고려신혼에서 했고요. 지금까지 단 하루의 지급 단절 없이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단 하루의 지급 단절 없이. 그리고 2006년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제가 합격했고요. 그래서 오늘 2021년 5월 19일까지 제가 고려신혼정보 전국 추심팀장을 있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었죠. 그래서 너무 많은 지금 채권자분들이 저한테 메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계약 부분을 지금 의뢰하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 채권은 1억 이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구독자분들은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저한테 녹화하셔도 돼요. 예, 녹화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녹화하십시오. 여러분, 김 팀장은 제 여기 영상에 댓글들 보면은 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적은 겁니다. 또 채권 해소하신 분들 적은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채권 추심을 제가 이렇게 채권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한테 노크를 하는데, 추후에는 김 팀장이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따로 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는 김 팀장이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트렌드. 이렇게 법인의 주식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힘든 채권자들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법인 투자 하시는 분들, 본인 욕심에 빠져가지고 뭐 돈에 눈이 멀어서 내 투자처가 어느 곳인지도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감언 이설에 속아서 이 계약 당사자 법인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이 내가 투자해야 될 법인이 어떤 곳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김 팀장 같이 채권 추심 신용정보에서 하는 채권 추심인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고, 아니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 건네야 되는데 돈 1억 이상 되는 돈을 막 투자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런, 그때 당시에도 이 법인이 안 좋았는데 왜 이런 법인에 투자를 했습니까 하면은 거의 90% 이상 채권자분들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진짜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아니 남 돈도 아니고 본인 돈이 아닙니까, 본인 돈. 그런데 그거를 왜 이런 법인에 투자를 했습니까 대표님 하면은, 저도 그 당시에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 팀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제가 새벽부터 좀 흥분했는데 꼭 참조하시고 김 팀장한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김 팀장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 깜짝 놀란 사실이, 제가 구독자가 350분이 넘었습니다.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미흡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이 구독자가 뭐 1000명, 2000명 계속 늘어나면은,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도 다 이렇게 무슨 뭐 자기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대표님들도 대부분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무료로 광고도 해드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이너서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김 팀장한테 연락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김 팀장이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제 말 명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또 서두 없이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채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면은 이게 좀 흥분을 많이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2021년 5월 19일 지금 새벽 5시 14분입니다. 김신양 또 이렇게 물러가고요. 또 상황에 맞춰서,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채권 해수나 채무자 성향에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제 영상을 이 사기꾼들도 많이 봅니다. 채무자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모든 어떤 스킨이나 이런 것을, 그런 해수 기법, 추심 성공 사례를 이게 오픈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게 요즘 사기꾼들이 엄청 공부 열심히 합니다. 채권자보다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 영상에 이렇게 다 오픈해서 말씀 못 드리니까 그거는 좀 참조해 주십시오. 단지 이제 김 팀장한테 이렇게 컨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분이 진짜 채권자인지 아니면은 채무자인지 또 아니면 사기꾼인지 제가 분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 팀장이 지금 이게 다이어트 한지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매니까 벨트가 그 편안하게는 그 벨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이 2개가 줄었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쪼으면 3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 지금 이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 배 쪽에는. 그래서 몸이 또 가볍고 좋은데 제가 이제 김 팀장이 6월 중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제주도 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 6월 중순쯤에 이제 휴가를 간다고 저번 영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또 제주도에 계신 채권자분들이 김 팀장한테 연락을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제주도에 채무자가 있는데 본인들 채권을 좀 확인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또 이번에도 이제 제대로 된 휴가는 못 보낼 같지만 김 팀장은 항상 일이 우선이니까 일단 휴가도 제주도에서 가면서 또 채권 추심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채무자 계신 분들은 김 팀장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편안하게. 어차피 제가 6월 중순에 한 일주일 정도 제주도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의 교훈, 투자를 해서 투자 횟수에 눈이 멀어서 본인 욕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내가 투자해야 될 법인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자는 거. 아시겠죠? 김팀장님 오늘 교훈이니까 제 말을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오늘 또 김팀장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또 김팀장이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